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공습이 이란을 강타했습니다. 공습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 세계를 향해 단 한 문장을 날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침몰시키겠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내보내지 않겠다고요.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도에서 찾으면 이란 남쪽 아라비아 반도와 마주보는 아주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3km짜리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에서 30%, LNG의 20%가 매일 통과합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입니다.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5분의 1이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길이 막혔습니다. 봉쇄 선언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봉쇄 소식이 퍼지자마자 하루 만에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브렌트유는 8.6% 급등했고 WTI는 한때 배럴당 $75를 돌파했습니다. 동부가 천연가스 지표 가격은 단 하루 만에 40%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7% 넘게 무너졌습니다. 5,800선이 깨졌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항공, 해운, 석유화학 주가가 집중 타격을 받았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JP모건은 즉각 경고를 냈습니다. 봉쇄가 유지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를 넘을 거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0도 거론됐고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의 협박 그대로라면 $200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아시아로 향합니다. 이 해협 하나가 막히는 순간 아시아 전체의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43.6%, 사우디아라비아 40.1%,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일본 3대 해운사 니폰유센, 상선미쓰이, 가와사키 기선은 봉쇄 선언 직후 해협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페르시아만 4자사 선박에 즉시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는 봉쇄가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20까지 급등하고 최악의 경우 일본 GDP가 3%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HK는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급등이 겹치면 휘발유, 식품, 공산품 가격이 연쇄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의회에서 안정적 공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이니치 신문은 대체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가격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일본의 비축량은 정부와 민간 합산 254일분,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LNG는 단 3주분뿐입니다. 중국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원유 수입의 40%가 이 해협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은 화학원료의 상당 부분을 이란에서 직수입해왔습니다. 중국 메탄올 수입의 45%, 폴리에틸렌 수입의 10%가 이란산입니다. 중국 경제 매체는 해협 봉쇄가 유가 상승뿐 아니라 원자재 공급 차질, 비용 급증, 물류마비의 3중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중동 정세가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늘려 완충제를 마련해왔지만 장기 봉쇄 앞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도의 상황은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거의 중단하고 중동산 수입 비중을 크게 늘린 상태였습니다. 그 결정이 이 순간 발목을 잡았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직격탄을 맞은 인도는 부랴부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외교적 계산이 에너지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다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원유 운반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반선 한 척에 실린 원유는 약 200만 배럴, 우리나라 전체 하루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 안에 우리 선원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은 186명입니다. 186명이라는 숫자를 그냥 넘기지 마셨으면 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운반선인 배에 오르기 전날 저녁 밥상을 함께 했을 사람들입니다.
그 186명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는 그 바다 위에 있습니다. 선원 노동조합은 선박 인근에 미사일이 투하되고 선원들이 긴급 대피처인 시타델로 몸을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있다고요. 이 바다가 한국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는 같은 바다에서 한국 국적화학 운반선 한국케미오를 납포했습니다. 선원들은 석 달이 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그때도 가족들은 뉴스를 틀고 전화기를 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기다렸습니다. 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위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청해부대는 비상대기 상태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는 배로 사나울 거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상황 변화에 따른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우리 선박 운항 정보를 하루 4차례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한국만 유독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973년으로 가겠습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한국은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서울거리에서 가로등이 꺼지고 자동차 홀짝 운행제가 시행됐습니다. 공장들이 연료 없이 라인을 멈췄습니다. 그 충격을 온몸으로 맞은 뒤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꼴을 당하지 않겠다고요. 1980년 2차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올 때마다 두들겨 맞으면서 맞을 때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50년의 축적이 지금 이 순간 숫자로 나타납니다. 정부 비축유 7,640만 배럴, 민간 비축유 7,380만 배럴, 3개월 안에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 3,500만 배럴, 합산하면 총 208일치입니다.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7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IEA의 권고 기준인 91분의 2배가 넘고 IEA 기준 세계 6위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된 나라 중 하나라는 역설입니다. 정부는 봉쇄 당일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20조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현재 가스 도입량의 80% 이상은 이미 비중동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고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물론 안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봉쇄가 길어지면 비축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충격이 옵니다. 우회 항로 운임이 최대 80% 뛰고 전쟁 보험료가 7배 오르면 그 비용은 반드시 소비자 가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처음 맞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면서 50년 동안 방어선을 쌓아온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이 세계에서 에너지 비축 능력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이 역설. 그게 한국이 반세기의 위기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실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9개 비축기지에 7개월치 기름이 쌓여있고 청해부대가 사나울 거리바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20조 원이 넘는 긴급 지원이 시장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 186명의 선원이 오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누군가 곁에 아직 닿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33km짜리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세계 경제의 숨통이 조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 앞에서 한국은 지금 처음 당하는 것처럼 허둥대는 게 아닙니다. 50년 전부터 이 날을 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윤의 코리아 리포트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